선대위가 최고회의를 구성이 통과했기 때문에 선대위에서는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명받았습니다만은 아직 발족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석 최고위원 자격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측근인 손영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한 대행 역시 5월 1일, 2일에 사의를 표하고 출마 선언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총리직에 있는 상태에서 총리직을 이용해서 어떤 사전 준비를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온 국민은 윤석열 계엄이 내란인 것을 TV를 통해서 지켜본 것처럼 한덕수 대행이 사실상 국민을 앞에 두고 장난을 친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사사건건에 관련된 디테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대행 자신이 총리의 직을 이용해서 사전선거 준비를 해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모진이 사퇴하는 시점, 실제 선거를 준비해 온 활동과 관련해서 그 선후관계, 활동 내용 등등이 선거운동의 기획이나 실시 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가령 정기 인사나 개인적 사유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총리의 핵심 참모 여러 명이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차직한다면은 이것은 선거 준비와 관련한 한 대행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추론일 것입니다. 또 사직하는 직원들이 밝히는 사직 사유가 명료하지 않거나 또는 확정되지 않은 개인 사유일 경우에도 그냥 이것은 선거용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 대단히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총리 스스로가 사석이나 공속에서 참모들의 사직과 관련해서 이를 암시하거나 당연시하는 발언을 했는지 하는 정황을 파악해 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직한 직원들이 약속하고 계획한 듯이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물러난 한덕수 대행의 공식 비공식 대선 캠프에 합류해서 활동한다면 이것은 그 이전에 그들이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사적 사전선거를 행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어떤 수사력이라든가 판단 수준, 이런 것이 상식적이라면 당연히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60조에는 법에 규정된 국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86조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종합한다면 한덕수 대행이 실제로 사퇴할 경우 사퇴 이전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게 본인의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지시 또는 암시를 한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직권남용이 될 것입니다. 그 지시나 암시를 듣고 또는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획 내지는 실시 행위를 한 모든 참모들이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듯이 총리실을 압수수색해서 즉각적으로 그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한 공약, 조직, 홍보 등과 관련한 어떤 사적 선거 준비 행위가 이루어졌는가를 즉각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록을 받는 자가 국가의 자원을 착복하고 유용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미 한덕수 대행이 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공작의 냄새가 너무 짙습니다. 정세균, 이낙연 이런 분들이 한덕수 대행 지지로 합류할 것이라는 기사를 흘리고 정세균 총리는 당연히 이를 전면 부정하셨습니다. 공작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만약 합류한다면 실제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사쿠라 연합이라는 비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난을 받을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공작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이미 내란 공범이고 수사가 예정되어 있고 헌법을 위반했고 국익이 걸린 관서의 협상을 자기 출마를 위한 장사 수단으로 악용한 분입니다.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창한 선언문을 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석고 대지하고 수사를 받기 위해 옷을 벗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대선 출마 선언 준비가 아니라 그간의 죄를 자복하고 빨리 옷을 벗겠다고 선언하고 정부 청사 앞에서 석고대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관위, 중앙선관위와 관련 수사기관은 제가 오늘 제기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하고 즉각 총리실을 압수수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거 관련 질문은 받지 않고요. 그냥 요것만 혹시 궁금하시면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경향신문인데요. 그 한덕수 대행이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게 맞는지, 그러면 이게 혹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국정원 뭐 내부 인사 쪽에서 좀 받아보신 정보이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전직 국정원 인사이고요. 윤석열, 한덕수 다 국정원 전직 인사들을 데리고 이 극우와 수구 세력이 때가 있을 때마다 국정원 전직 인사들을 데리고 공작적 선거 행위를 해온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인데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을 이어받다 못해서 이제는 국정원 전직 직원들을 이용하고 동원해서 선거를 하려고 하는 공작적 행위까지 이어받는 것에 대해서 가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분 계세요? 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한 대행이 할 말이 있으면 그냥 빨리 자기 입장을 밝히면 됩니다. 예. 없습니까? 예, 그럼 마칠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석 최원이 SBS입니다. 관련해서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간밤에 그 지금 한일과 이제 통상 협상 관련해서 좀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의지에 대해서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한다? 어떤 취지의 발언? 대선 전에 협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뭐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몇 가지로 나눠서 답변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양측의 협상팀이 그 협상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그것은 협상의 기술입니다. 그것과 별도로 미국 측에서 한덕수 대행의 지시와 관련된 한국 측의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한국 측 대표단에게 확인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일을 미국 측에 물어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한국 측의 대표단이었던 최상목 안덕근 두 분에게 방미 이전에 와서 보고를 받은 것처럼 당연히 방미 후에 다시 보고를 받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고 그분들이 와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 측에서 일부 흘러나온 대로 한국 방미단이 한국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과 다르게 뭔가 다른 이면 합의 또는 대선 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협상 타결 시도를 했다면 그것은 천인공노할 일이고 그 후과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예. 한덕수 대행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면은 그 직접 고발을 요새 선거 때가 되니까 검찰이 갑자기 분발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일단 검찰이나 선관위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예. 예, 말씀 마이크 좀 전해 주세요. 예, 저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저기 그 선대위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그건 아까 다 예.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저 총괄 선대위원장들이 이제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여러 외부에서 이렇게 영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얼굴마담에 그치고 실질적인 영향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런 좀 해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같은 경우엔 그 실제로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저게 궁금한데요. 좀 답변 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기자회견 취지는 아니지만 외부 영입 선대위원장들의 경우는 완전히 그냥 실무와 상관없는 역할을 하셨던 경우도 있고 완전히 실무에 전권을 쥐었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윤여준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님은 적절한 국민적 활동과 적절한 실무적 총괄 조정 역할을 다 조화롭게 하실 수 있는 조화와 균형을 갖춘 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검증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셔놓고 그냥 이렇게 전혀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안 하시는 그런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지 않다.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국민 대통합도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은경 청장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아마 정은경 청장을 포함한 외부 영입 인사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총괄선대위원회에 참여하신 윤여준, 정은경 외에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참여하신 이석연, 이인기 이런 분들도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표명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때 본인의 입장을 밝히실 것으로 예상돼서 저도 어떤 말씀을 하실지 흥미를 갖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본다면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를 구하는 선대위에 참여하시는 만큼
어려울 때 정은경 청장의 이 발언 하나하나를 보면서 신뢰를 갖고 고통을 어루만졌던 저희들의 경험을 볼 때 지금 국민들의 어떤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힐링하는 그런 데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구체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끝으로 아마도 오늘 만으로도 선대위 관련 뉴스가 너무 많아서 오늘 이후에도 선대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양한 카테고리로 아마 연속적인 뭐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궁금증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실 공동선대위원장단은 아니지만 공동선대위원장에 참여하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아닙니까? 그래서 K문화강국위원회 같은 경우는 후보 직속 위원회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야 할 국가 비전과 관련된 위원회인데 굉장히 큰 어떤 포부를 갖고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등등 네, 어떤 언론에 대한 설명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열차는 이렇게 출발하지만은 열차가 출발했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인사들이 더 중량감이나 관심이 더 큰 인사들이 다 타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